안녕하세요. 가시TV 유일한 멘토입니다. 여러분,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웠던 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단연 과제일 겁니다. 그나마 대학을 다녀보신 분들께서는 과제를 작성해 보셔서 익숙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한글 켜놓고 만 쳐놓고 어떻게 시작하실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과제를 최소 100번 해본 제가 과제 고득점을 받는 방법은 물론이고, 단순 이수가 목적이라서 최대한 힘 안 들이고 기본 점수만 받는 방법까지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셔도 이제 과제 걱정은 100% 덜어낼 수 있을 거예요.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과제 그거 꼭 해야 되나요? 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과제를 안 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15주 동안 힘들게 수강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득점을 해야 하는 분들은 최상위권, 즉 A+ 학점으로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과제 고득점이 수반되어야 하죠. 결론은 고득점을 원하는 분이나 단순 과목 이수를 원하시는 분이나 과제를 꼭 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볼 내용은 첫 번째로 과제 계획 준비 단계, 두 번째 글쓰기, 세 번째 제출, 이렇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획 준비 단계는 강의실 내 과제 주제에서 주의사항 및 주제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주의사항은 과목별로 교수님별로 작성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마다 따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글꼴, 글자 크기, 간격, 작성 분량,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 자유 양식인지, 또 과제 작성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 꼭 확인하신 후에는 양식과 기간에 맞춰서 작성 계획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양식과 기간 하나라도 틀어진다면 0점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셨다면 과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작성 전 과제 주제를 명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죠. 문제만 잘 읽어봐도 반은 맞는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주어진 내용을 어떤 내용을 어떤 범위로 작성할지 파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작성할지 대략적인 틀을 잡아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두 번째, 글쓰기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과제 주제를 파악했다면 가장 중요한 단계인 글쓰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글 작성 전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면서 공부를 해야지만 과제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자료를 검색하는 사이트는 온라인 국회 도서관과 RISS, KISS 등이 있는데 본문에 링크를 올려놨으니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또는 흔히 구글링 한다고 하죠. 국내외 모든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는 구글 사이트를 이용한 검색도 좋습니다. 이렇게 찾은 자료는 따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차곡차곡 모아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과제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으니 바로 글쓰기를 하실 텐데, 작성 전 한 가지 더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표절과 인용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과제 작성 시 타인의 글을 그대로 넣어야 할 때는 따옴표를 넣고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인용을 했다는 의미가 성립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표절이 됩니다. 이때 표절하게 되면 과제 점수가 0점 처리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출처를 남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인용과 표절의 차이까지 아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글쓰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글쓰기에 돌입할 때는 우선 목차부터 정하셔야 하는데, 목차는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으로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서론에는 이 과제 주제에 대한 사회적 배경, 사전적 정의, 사회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소주제를 잡고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하면서 추가로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론까지 마무리가 되면 글쓰기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출인데요. 제출하시기 전에 꼭 어색한 문장은 없는지, 띄어쓰기나 맞춤법은 맞는지, 글이 너무 적거나 많은 건 아닌지, 글의 분량까지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수정 작업까지 끝났다면 드디어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업로드하면 끝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과제 제출 기간이 맞는지, 두 번째는 과제 파일은 수정까지 마친 최종본인지, 세 번째로는 파일명과 실제 작성된 교과목이 일치하는지, 네 번째로는 제출한 파일이 정상 제출이 되었고 열리는지까지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출은 제발 미리 하세요. 분 단위로 급박하게 제출하면 학습자의 컴퓨터 기준 시간과 교육원의 기준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 전에는 올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료 과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서 제출해도 되는지? 안 됩니다. 표절로 인해 0점 처리가 될 수 있고요. 교수님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면밀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그대로 제출한다면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글이 안 써진다고 하시면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대신 점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과제물 제출을 분명히 했는데 0점이 나왔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0점이 나왔다는 건 제가 그만큼 못 써서 그런 건가요? 이런 경우는 보통 과제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출했지만 내용이 없거나
없거나 표지만 있거나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한마디로 교수님이 과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0점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출 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한번 0점 처리받은 과제는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해도 다시 점수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득점은 안 해도 되고 단순 이수 목적으로 쉽게 작성하는 법은 없나요? 참고 자료를 받아서 문단, 문장의 어휘를 비슷한 뜻의 단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인 의견이 들어간 부분을 본인의 의견으로 수정을 합니다. 여기서 참고 자료의 절반만 바꿔도 기본 점수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는 반드시 써야 하나요?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글을 읽는 교수님의 가독성을 위해 작성하시는 걸 권장드리며, 목차를 작성하셨다면 제출하는 양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교환을 참고해서 작성해도 되나요? 이건 교수나 출제자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일전에 교환을 아예 참고하지 않고 논문 검색과 도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던 과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한 교수님께 내용은 좋으나 교환에도 좋은 내용이 많으니 우선 참고하기 바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즉, 자료를 찾기 전에 교환을 우선적으로 참고하는 방법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다만 교수가 출제할 때 교환 이외에 다른 곳을 통해 알아보라고 명시한다면 교환 내용을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과제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렸지만 막상 하시다 보면 디테일한 부분에서 막히거나 자료를 찾고 작성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특히 직장 생활과 병행하시거나 다른 공부를 하면서 같이 하시기에는 부담되실 거예요. 또한 학점은행제는 과제만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토론, 쪽지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을 확인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부담되신다면 저와 함께 진행하셔서 학습자님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면 과제뿐만 아니라 모든 학점은행제 과정, 마무리까지 1대1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